안녕하세요, 두두부 양희정입니다. 오늘은 히말라야 장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풀리다 보니까 많은 문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두부 그때 가져왔던 장비들 무엇이었나요? 어떤 장비를 챙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가져갔던 장비 그대로 이렇게 한번 배낭을 싸봤어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꺼내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할 부분은 배낭이에요. 저희는 50m 배낭을 가져갔었는데요. 히말라야 가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과연 얼마만큼의 짐을 가져가야 되는지, 어떤 정도의 크기의 배낭을 가져가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는 한 30m에서 40m 배낭을 많이 꾸리는 편이에요. 일반적인 분들보다 조금 경량의 그런 하이킹을 추구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배낭을 가져가 다니는 편인데요. 저희가 그때 히말라야 갈 때도 한 40m를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50m로 준비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겨울 산행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더 챙겨야 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히말라야에 대해서 좀 경험이 적다 보니까 좀 더 넉넉하게 챙기기 위해서 50m 배낭을 챙겼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40m에서 50m 배낭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에 따라서 60m, 70m로 챙기시는 분도 분명 있을 거고요. 가이드나 셰르파, 그런 이제 포터라고 하죠. 짐을 옮겨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더 작은 배낭을 챙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런 포터나 셰르파에게 줄 더플백 같은 걸 하나 더 챙기시고, 그 다음 자기가 하루하루 산행할 때 쓸 작은 배낭을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야 됐기 때문에 50m 배낭을 챙겼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씩 배낭을 열어보면서 그 안에 무엇을 챙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에서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접이식으로 되어 있는 좀 가벼운 등산 스틱을 챙겨갔고요. 많은 분들이 등산 다닐 때 스틱 꼭 필요한가요?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장거리를 만약에 준비하고 계시거나 효율적으로 체력을 분배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는 꼭 챙겨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꼭 들어봤을 그 이름, 날짐 물통병이라고 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1리터 물통병이고요. 온도 차이에 따라서 물통이 변형되거나 그런 것을 막아줄 수 있고,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고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기압 차이도 있고, 또 온도도 급격하게 떨어져서 물이 얼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도 이런 큰 변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큰 장점으로는 뜨거운 물을 부어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 추울 때, 그럴 때 물을 끓여서 여기다 따뜻한 물을 담고 침낭 안에 넣거나 이렇게 옷 안에 넣고 있으면 약간의 보온 효과를 지속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짐 물통을 챙겨갔었습니다. 이거 같은 거는 그냥 폼 매트리스라고 하죠. 그 발포 매트리스 큰 거를 길이가 좀 길다 보니까 좀 잘랐어요. 자른 다음에 이렇게 방석으로 사용했었던 겁니다. 이거는 되게 유용하게 썼었고요. 그냥 쉬거나 할 때 바위나 이런 풀 같은 데 위에다가 깔고 바로 앉으면 되니까. 겨울에 추운 날씨 때는 그 돌 같은 게 얼어서 차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 시릴 때 이걸 깔면 확실히 더 효율적으로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포 매트리스 잘 잘라서 방석으로 이용했었던 이런 걸 가져갔었고요. 배낭에다가 물병거리를 달아서 물을 좀 더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물병 하나를 더 챙겨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콜라를 사서 여기다 콜라를 꽂아 놓기도 했었고요. 촬영을 위해서 카메라를 가져갔었는데, 카메라에다가 걸 수 있는 클립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챙겨서 여기다가 카메라를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는, 편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카메라 클립을 여기다 챙겨왔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짜잔! 캠프 슈즈예요. 다운 부티까지는 아니고 그냥 캠프 슈즈로 해서 패딩으로 만들어진
캠프 슈즈인데요. 저희는 다운부티를 가져가려고 하다가 다운부티는 아무래도 부피도 있고 좀 크기도 커서 가볍게 신을 수 있는, 산장에서 신을 수 있는 캠프 슈즈를 챙겨왔어요. 유용하게 썼었던 아이템이에요. 등산화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히말라야 갔을 때는 트레일 러닝화 고어텍스 제품을 가져갔었어요. 저희 같은 거는 좀 더 경량을 추구하다 보니까 트레일 러닝화나 좀 더 경량 등산화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때 히말라야 갔을 때도 트레일 러닝화 제품 중에서 고어텍스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용했었고요. 등산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자기는 꼭 목 있는 등산화를 신어야 된다, 좀 더 딱딱한 등산화를 신어야 된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는 트레일 러닝화 고어텍스 제품을 사용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등산화에 대한 부분도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장단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낭의 위쪽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장갑, 선글라스, 바라클라바. 뜯다 보니까 이렇게 보온을 할 수 있는 바라클라바, 두 종류의 장갑을 챙겨왔어요. 일반적으로 보온을 할 수 있는 이런 장갑 하나와 좀 더 방풍 기능이 첨가된 이런 장갑 하나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하나를 사용하다가 만약에 좀 더 춥거나 바람이 많이 분다 하면 여기다가 장갑에 하나를 덧대서 꼈던 상황이었습니다. 응급 키트라고 하죠. 반창고, 그 다음에 뭐 상처에 났을 때는 다른 약 같은 거, 지사제 이런 것들을 챙겨왔고요. 응급 블랑켓 이런 거를 챙겨와서 혹시 모를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응급 처치 키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챙겨왔습니다. 혹시 모를 이렇게 비나 눈 같은 거에서 젖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퍼백에다 이렇게 하나씩 넣어서 가져가면 더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배낭 앞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이 배낭 같은 경우는 위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앞쪽에 이렇게 열면 수납 공간이 있는데, 위쪽에는 보통 이제 그런 갑자기 써야 되는 강한 용품이나 선글라스 이런 걸 넣어놨었고요. 앞쪽에는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제품 좀 넣어놨던 것 같아요. 스패치입니다. 히말라야 겨울에 가다 보니까 거기 눈이 많이 쌓여있거나 눈이 오는 날이 많았는데요.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스패치를 챙겨갔었고요. 겨울 산행에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는 마이크로 스파이크,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아이젠 혹은 체인제이라고 하는 이런 마이크로 스파이크를 가져갔어요. 이것도 좀 경량으로 만든 제품을 챙겨서 가져왔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쓰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겨울 장비들은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고도가 높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날씨가 변화될지도 모르고, 또 그 다음에 얼어있는 부분도 되게 많았어요. 그럴 때 챙겨와서 꼭 가지고 다녀야 되는 체인제 이렇게 챙겨갔었습니다. 등산, 하이킹, 트레킹을 다닐 때 챙겨가는 건데요. 정수 필터, 물통과 정수 필터를 챙겨가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물을 제가 정수를 해서 먹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챙겨왔습니다. 물론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워낙 산장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물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그때 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챙겨갈 수 있는 이런 정수 필터를 가져가시면 조금 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배낭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배낭 안쪽에는 저희는 김장 봉투라고 하죠. 이렇게 큰 비닐 봉투 이런 걸 해서 방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안쪽에 하나를 한 겹을 더 싸는 편이에요.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김장 봉투라고 해서 팔기도 하고, 큰 상의 의류를 사면은 그런 같이 들어있는 봉투 있잖아요. 그런 거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세탁소 같은 데서 옷을 맡겼을 때 주는 그런 비닐, 그런 거를 활용해도 되고요. 수저 세트, 가벼운 수저 세트, 가스 하나, 일체형 스토브라고 하죠. jetfoil이라고 하는 저희 가벼운 jetfoil을 가져왔고요. 저희가 캠핑을 한 건 아니고 산장에서 있었지만 중간중간에 배고프거나 너무 추울 때, 산장에서도 물을 끓여야 될 때, 저희가 갔을 때는 코로나였기 때문에 산장들도 문을 닫은 데가 많아가지고 임시로 가져와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물을 끓이거나 라면을 끓이거나 조리할 때 사용했었던 그런 쿠킹 세트입니다. 이런 거 혹시 있으시면 챙겨가시면 좋고요. 의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다네요.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등산용 긴 바지를 챙겨왔어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하나를 입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겨울 등산 바지를 좋아하지 않고 반바지도 좀 주로 많이 입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갔을 때는 안나푸르나랑 에베레스트 쪽 두 군데를 다 갔다 왔었는데, 안나푸르나 같은 경우는 진짜 조금 더 덥더라고요. 이 밑에 쪽은 좀 정글 부분이 많아서 거기서도 긴 바지를 입었었는데, 처음에는 반바지를 입을 걸 하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긴 해요.
이거는 한 3계절용 바지였던 것 같아요. 좀 얇은 소재의 그런 긴 바지 하나를 챙겨왔었고요. 기능성 티셔츠를 이렇게 챙겨왔었습니다. 약간 쌀쌀하니까 얇은 소재의 가벼운 바람막이, 방풍도 어느 정도 되는 이런 얇은 소재의 바람막이. 저희 영상 많이 보신 분들 다 아실 텐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바지 입고 기능성 티셔츠 하나 입고 겉에다가 바람막이 하나, 이렇게 해서 간편하게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입었었던 옷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레이어링을 하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껴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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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다시 벗고 껴입고 벗고 계속 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입었었던 옷 기본 세트입니다. 좀 더 추워졌다, 날씨가 올라가다가 쌀쌀해져, 이걸로는 도저히 이 추위가 가시지가 않아, 이럴 때 이러한 좀 더 따뜻한 소재의 플리스 자켓을 껴 입어주면 좀 따뜻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비가 온다, 눈이 온다, 그럴 때는 레인 자켓, 방수 자켓이라고 하죠. 고어텍스 자켓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근데 뭐 꼭 고어텍스일 필요는 없고 방수, 방풍, 투수 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켓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퍼텍스 제품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비가 오거나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하나 더 입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 더 챙겨갔어요. 보온 자켓, 그냥 다운 자켓이라고 하죠. 뭐 패딩 자켓이라 하는 분도 있는데 보온 자켓 이렇게 챙겨와서 만약에 더 춥다, 그러면 이것까지 하나 다 껴입었어요. 이게 다 저희 이제 최종 모든 거를 상의를 가져간 제품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다운 자켓, 바람막이, 플리스 자켓, 레인 자켓, 이렇게 5개의 자켓을 챙겨왔습니다. 작게 팩커블이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서 경량 제품들을 다 사용했고요. 물론 히말라야 갈 때 좀 더 두꺼운 옷들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량 제품들을 레이어링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런 헤비 다운 같은 거를 챙겨가지 마시라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무게도 있고 부피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을 레이어링하면 충분히 그만큼의 효과도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에요. 흔히 말하는 히트텍 네이라고 하죠. 뭐 발열 네이라고 하는데, 늘씨는 입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벼운 이런 보온 상의, 그 다음에 이것도 보온 하의, 이렇게 해서 더 하나 챙겨가시면 추울 때 이것까지 껴입으면 훨씬 더 좋고요. 저 같은 경우 양말을 2켤레 챙겨왔었고, 물양말 하나 더 챙겨가서 잘 때는 좀 더 발이 따뜻한 게 좋거든요. 그러면 잠도 잘 오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울양말 하나 챙겨가서 아까 보여드렸던 캠프 슈즈와 울양말의 조합으로 밤을 따뜻하게 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울양말 혹시 있으시면 하나 더 챙겨가시면 좋고, 비싼 울양말도 있지만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잘 가지고 다니지 않았던 제품 하나 더 가져왔었는데요. 바로 다운 바지예요. 보온을 위해서 다운 바지를 하나 더 챙겼어요. 트레킹 상황에서는 입지 않았었고, 잘 때 너무 춥더라고요. 4,000m, 5,000m 정도 넘어가니까 산장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런 데서 침낭 안에서도 춥기도 해서 이런 것까지 가져가서 보온에 좀 더 신경 써서 잘 때 썼던 것 같습니다. 하이킹하거나 트레킹할 때 입는 거는 좀 추천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엄청 추운 날씨나 그럴 때는 당연히 입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하체에는 열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움직일 때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쉬실 때, 추울 때, 이럴 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침낭이 만약에 좀 더 얇다 하면 아무래도 상의 같은 경우는 뭐 자켓들을 많이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런 다운 팬츠 하나 있으면, 보온 팬츠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도 아무래도 줄고, 그 다음에 보온력도 어느 정도 되니까 좋은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다운 팬츠 가져왔는데 잘 유용하게 썼었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레이어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오늘은 그냥 전반적인 히말라야에 갔었던 장비를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낭 챙겨갔었고요. 히말라야 가면은 산장을 많이 이용하실 텐데, 산장마다 다 이불들이 있어요. 뭐 하나, 2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춥다고 하면 더 챙겨주기도 하거든요. 뭐 좋은 산장 같은 거는 전기장판도 된다고 하는데, 침구류들을 좀 찝찝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보온력이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이런 거를 더 챙겨가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챙겨가서 유용하게 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침낭을 쓰고 그 위에다가 거기 있는 침구류, 이불들 같은 거를 덮고 했었던 것 같아요.
5,000m 넘어가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안나푸르나는 아무래도 제일 높은 게 산장이 4,000에서 5,000 정도 사이고, 에베레스트 같은 경우는 더 높은 곳에 5,000m 이상에서도 자야 되는 순간이 있어서 그럴 때는 좀 더 추웠었던 것 같은데, 그럴 때 유용하게 썼었던 침낭입니다. 저는 보통 삼계절 침낭을 동계 때도 많이 가지고 다녀요. 동계 백두대간 일시종주 할 때도 저 삼계절 침낭을 사용했는데, 이 배낭의 부피나 무게 같은 것 때문에 저는 삼계절을 보통 챙기는 편이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운 팬츠나 아니면 발열 레이 같은 것을 챙겨와서 계속 껴입으면서 추위를 좀 더 견디는 편인 것 같습니다. 휴대폰 챙겨갔었고, 미러리스 카메라 한 대, 고프로 한 대, 이렇게 총 2개의 카메라 챙겨갔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 챙겨갔었고, 고도 보고, 그다음에 뭐 그날의 운행 컨디션, 그다음에 내 상황들을 확인했었고요. 고도가 높다 보니까 고산병이 오는 위험이 크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거 산소 포화도 같은 걸 어느 정도 잡아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시계들이 요즘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것도 산소 포화도를 보면서 내 컨디션을 좀 볼 수 있어서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전자제품을 쓰다 보니까 뭐 휴대용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충전 선들, 그런 것들, 뭐 플러그, 그런 것, 콘센트 같은 것도 챙겨갔었고,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들을 챙겨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떠셨나요? 저희가 설명해드렸던 장비들이 혹시 생각했었던 장비들과 많이 다른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가지고 다니는, 선호하는 장비들도 있고, 그다음에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말씀드리는 건 저희는 이렇게 가져가서 1월 달에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을 갔다 왔었고,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와 그 다음에 칼라파타르 갔다 왔었던 그 장비 소개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정답은 아니고, 장비는 그때그때마다, 환경에마다, 아니면 자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점 꼭 유념하시고요. 이거를 토대로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이거는 좋은지 아니면 이건 좀 아닌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별을 하시고 안전한 산행을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는 분명 이렇게 장비를 사용했지만 또 이게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잘 유념하셔서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좀 더 아니면 어떤 의견이 있으신 거는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말라야 트레킹 준비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안전한 히말라야 트레킹, 즐거운 산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길 위에서 만나요. See you on the trail.